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50대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년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은 학창시절 내내 우수한 성적이었으며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를 곧잘 했기에 가족들은 당연히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겠거니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수능 당일 저희 아들은 큰 부담을 느꼈고 평소에 성적만큼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지원했던 모든 대학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불합격 소식은 아들의 자신감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3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쭉 잘 나왔던 성적인데 가장 중요한 수능 당일 망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었지만 아들은 오히려 자신에게 실망감을 감추기 위한 위로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들은 친구에게도 자신의 입시 결과를 알리지 않았고 SNS 계정도 삭제했습니다. 학교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그때부터 하루 종일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입시 준비를 하려는 의지로 온라인 강의를 틀었던 것 같은데 그런 열정도 금세 사라졌습니다. 점점 온라인 게임에 빠져 밤에는 게임을 하고 낮에는 잠을 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단순히 입시 실패로 잠깐 일시적인 반응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과의 대화조차 거부하는 생활이 1년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아들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네, 강사님. 입시 실패의 마음의 문을 닫고 고립된 한 학생과 그의 어머니의 사연인데요. 이 사연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전동훈입니다. 사연을 잘 들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상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고립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립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적극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전문적인 상담도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실패나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마음을 닫을 수는 있습니다. 충격 때문에 마음의 힘을 잃고 그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가질 시간도 필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지속된다면 겪었던 실패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면 부담스럽지만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고 기쁨, 슬픔을 나눠야 합니다. 네, 강사님께서 일시적인 충격이나 실패 때문에 마음을 닫을 수는 있지만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마음을 나눠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상사나 동료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게 된 기억이 납니다. 마음이 꽤 오래 고립된 시간이 있어서 더 이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마음을 열고 사는 쪽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 상처를 받게 되면 다가와주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도 나에게 상처를 줄 거야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곤 하는데요. 잠깐은 편해서 좋을 수 있어도 시간이 좀 지나면 오히려 본인이 고립되어서 힘들게 됩니다. 어느 때에는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생각을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고립되지 않고 마음을 나누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은 인간으로서 본질적인 욕구이자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님은 상처를 받은 이후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게 되셨을 때 어떤 점이 가장 장점이라고 느끼셨을까요? 네, 마음이 고립되었을 땐 누군가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 것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단조로워지더라고요. 확실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다면 훨씬 발전된 생각을 할 수 있고 감정 자체도 풍부해지니까 행복한 감정이 배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사회자님이 느끼신 것처럼 마음을 나누면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한다라는 말이 참 좋은데요. 강연자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네, 저도 회사나 인생에서 막막한 일을 만났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입니다.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하고 고민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럴 때면 혈압도 올라가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불안해집니다. 이때 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주변 사람이나 동료들에게 이야기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불안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추가적으로 그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해결책을 찾아주려는 고마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 실제적인 마음의 안정, 스트레스 저하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안정감만 제대로 느껴도 뭐든 할 수 있는 기분이 들곤 하죠. 다른 장점도 있을까요? 두 번째는 사회적 연결과 소속감을 통해서 외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되면 외로움을 줄이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요즘 외로워. 이런 표현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홀로 있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나누면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강화시켜주고 소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로 인해 외로움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자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의 경우에는 결혼한 지 6년 차인데요. 결혼 전부터 스스로 좀 외로움의 감정에 잘 빠져 있던 편이었어요. 결혼을 하면 당연히 그런 감정은 알아서 채워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신혼 초에 좀 혼란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과 이런 저의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또 함께 공유하고 있는 대화가 늘어나다 보니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잊혀지더라고요. 마음을 나누다 보면 또 당연히 여겼던 한 가정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이 감사함으로 두드러지게 와닿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랑 제 와이프도 육아를 하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하면서 함께하는 육아구나 하고 외로움을 이겨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을 나누는 것의 세 번째 장점,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증가합니다. 이는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경험을 존중하게 하면서 더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게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사회생활에서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대기업 규모에 속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각 부서, 각 담당마다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우리 부서에게는 좋은데 상대방 부서에게는 안 좋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일을 두고 의견 차이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부서의 담당과 마음을 나누고 관계가 충분히 맺어져 있다면 조율을 하면서 일을 진행하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서로 오해가 발생하고 일 진행이 어렵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마음을 나누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어떠한 실제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 더 공감이 되는데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에 대한 명분과 논리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마음을 많이 나누고 관계가 형성된 상태라면 명분과 논리를 넘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들어보니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 마음을 나누는 것의 장점은 바로 관계의 질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얕고 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얕게 아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마음을 나누고 속 깊은 말을 할 상대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깊고 좁은 관계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 깊은 일을 말할 수 있는 상대는 조금이더라도 필요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은 이렇게 관계의 깊이와 질을 높여줍니다. 깊은 대화와 감정적 공유를 통해서 신뢰와 친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친구, 가족, 동료 등 다양한 관계에서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나누면 희망과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고 그 어려움을 혼자 끙끙대고 안고 있으면 점점 절망으로 빠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공유하면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에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힘을 얻고 그 힘을 바탕으로 직면한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을 나누는 것에 대한 장점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리하자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사회적 연결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셨는데요. 이로 인해 희망과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굉장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 좋은 기사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학교 폭력으로 유명한 소위 문제아 학교라고 불리던 산격중학교라는 중학교의 선생님이신 임민식 선생님이신데요. 이 학교는 불과 11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 폭력 심의만 27건에 해당하는 일명 문제아 학교로 불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3년 연속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학교 폭력 제로 학교로 불리며 모범 학교로 꼽힙니다. 이처럼 산격중학교가 탈바꿈한 데에는 임민식 선생님의 역할이 크다고 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산격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임민식 선생님은 2017년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극단 반창고를 만들었습니다. 임 선생님은 극단을 통해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고 학교 폭력 예방 문화를 확산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학교 폭력이 27건이나 일어났던 학교를 바꾸기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네, 우선 임 선생님의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해드리면 선생님 역시도 중학교 때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학교 폭력으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학습도 많이 부진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2명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덕분에 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임 선생님을 관심 받게 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언가를 시켜주셨다고 해요. 꾸준히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 역할을 수행할 때마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 두 선생님들의 관심은 임 선생님이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커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립된 마음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까지 스스로 많은 마음의 싸움이 있었을 텐데요. 두 분 선생님들의 역할이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당시에 겪었던 선생님들의 지지가 지금 학교 폭력에 관심을 가지고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산격중학교에 발령받았을 때 처음에는 주변에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라며 큰 걱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그 중학교는 대구에서 지도가 잘 되지 않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끼리 파벌을 만들어 다투는 것은 물론이고 수업 시간인데 교무실 소파에 자거나 떠들며 노는 아이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당시에는 무슨 이런 학교가 다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사건 사고도 많고 학교 폭력도 27건에 해당했을 정도로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2014년에 교감 선생님께서 선생님들을 불러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해보자고 독려하셨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태도가 안 좋으면 혼내다가 또 안 되면 포기하고 외면하는 게 대다수인데요.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해보자라는 고민이 왠지 좋은 변화를 불러일으켰을 것 같네요. 네, 오랜 고민 끝에 선생님과 아이들 간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먼저 학생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놀았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결국에는 무박 캠프라는 것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하루를 보내는 캠프인데요. 처음에는 학급 단위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교실에서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니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분위기가 좋아졌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그 후에 아이들과 극단을 만들어 뮤지컬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처음엔 신청자가 없었지만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40분에 해당하는 공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본인들이 이룬 성취에 뿌듯해했고 학교가 더 밝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생님이 아이들과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려는 여러 가지 시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학교 폭력이 많았던 분위기를 몰아내고 밝은 분위기로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우리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얘기했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마음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좋은 것들을 나눴을 때 그것이 그 사람한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변의 고마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고립이 얼마나 위험하고 마음을 나눴을 때 얼마나 좋은 장점들이 있는지 위주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